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북한 문제 등 동맹 현안에 집중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10일 미국 동서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두 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집중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이번 방위비 협상을 통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런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 reflection of our two countries' desire to really focus on the challenges and the tasks before us. North Korea clearly being one of them.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검토의 핵심은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ve had intense conversations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gauge their views, to hear their opinions, to hear and learn sort of what they would like to see, wha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like to see in terms of our North Korea policy.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서는 한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배타적 조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 있는 나라들이 세계 경제, 코로나 감염증 등 공동의 도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배제시키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고위관리는 10일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6년이며 2021년 인상분을 13.9%,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매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한국의 분담금은 미화 10억 7,57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인상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과거 한국이 부담한 비율 약 4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큰 힘을 보탰다며 이번 합의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가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열립니다. 국무부는 1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히고 이번 방문은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6일과 17일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주최하는 미일안보협의회 이른바 2+2 회의에 참석하며 17일과 18일엔 서울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장관과 미얀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장관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 기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미얀 동맹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주고받기식 단계적 비핵화 해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일각에서 제기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 등에 발맞춘 점진적인 핵 폐기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주장인데 이는 북한 정권의 핵무장을 가능하게 하면서 실패를 거듭한 전략이란 반박도 거셉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 제안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비현실적 목표가 됐으니 핵무기 보유량의 상한선을 두자는 소극적 의미의 군축입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합의와 미사일 협상 등에 참여한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유지하되 장기적이고 단계적 절차를 통해 이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도 유일한 비핵화 방안은 여러 단계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해 나가는 군비 축소 합의라고 주장합니다. I don't think they're different options. I think they're all one op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understand, as we have for many years,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one step is not possible.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미북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경제개발 지원, 모든 제재 해제,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복귀를 전제로 한 민수용 핵 에너지 제공 논의를 대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계적 비핵화 해법이 30년 가까이 실패를 거듭하며 오히려 북한의 핵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협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에도 그런 정책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점진적 조치를 담은 합의는 2구 합의와 제네바 합의, 육자회담에서 파생된 9.19 공동성명, 14선언 등으로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외교 협상과 안전보장, 동맹 억지력의 축소, 대규모 경제 혜택, 인도주의 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자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 완화 등 유인책을 제공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북한의 부분적인 폐기를 제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350기를 갖거나 200기를 갖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s really containment as opposed to dismantlement. In other words, we're talking about a miniature Cold War where we know North Korea is not going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Then what is the point of talking to them about partial things they're going to do? Because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f North Korea only has 200 Musadon missiles as opposed to 350?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30년 동안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로 북한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오판을 꼽습니다.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핵 개발 총책임자의 목적은 핵 무장국이 되려는 것인데 소위 중간 단계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제스처에 왜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프랑스 군 당국이 북한 정권의 불법 선박 환적 활동 정황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최근 투입한 함정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 정황을 포착한 것인데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불법 정제유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캄캄한 바다 위. 두 척의 선박이 각각 불을 밝힌 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미와 후미를 정확히 맞춘 채 거의 닿을 듯 붙어 있지만 주변이 어두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수장비로 촬영해보니 그제서야 두 배를 잇고 있는 5개 이상의 굵은 검은 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선박이 어둠을 틈타 불법 환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아로가 지난달 28일 동중국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프레리아로는 공해상에서 벌이는 북한의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 프랑스 해군이 지난달 동중국해로 파견한 구축함입니다. 프랑스 군 당국은 9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해당 사진들을 공개하며 두 척의 유조선이 불법 환적 활동이 의심되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적발은 북한의 불법 활동 감시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면서 이번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불법 환적 활동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활동입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 선박 안산 1호와 무봉 1호, 남산 1호의 불법 환적 활동이 포착됐는데 모두 이번 사진과 똑같이 두 선박을 호수로 연결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개별 군사작전이나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군의 활동에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는 10월부터 11월까지 공중 감시 작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감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은 다국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瀬戸りを含みます北朝鮮によります制裁逃れの対応強化に取り組んでいくことは国連安保理決議の実効性を一層高めるものでありまして 하지만 이 같은 다국적 공조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불법 한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Presumably, those would be storing imported refined petroleum, whether it comes from ship-to-ship transfers from various sanctions evading methods that they have, and they've been rather successful in that, according to the UN, sanctions reports from the panel of experts that they've been. VOA가 입수한 2021년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하는 정제유를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과잉 대응으로 북한의 국제 고립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0일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상호 대화에 제출한 발언록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과 물품의 모든 이동을 금지하고 국경경비대는 국경에 접근하는 주민들을 총살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지적하며 즉각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과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바깥 세계와 계속 소통을 닫고 주민들의 인터넷과 외국 매체 접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정보 교류 차단은 수만 명이 수용된 구금시설 내 고문과 강제노동 등 코로나 여파의 진상 파악을 모호하게 했다며 북한 당국에 국제감시단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정책 검토에 재미 한인 이상가족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내 이상가족 단체가 전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이상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VOA에 지난 9일 국무부 한국부서 담당 관리들과 화상 면담에서 당국자가 재미 한인들과 북한 내 친척들의 상봉 성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또 의회에 재상정된 미북 이상가족 상봉 법안을 통해 이상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며 정박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사무실에서 법안을 발의한 그레이스맹 의원실과 접촉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리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일 이상가족 USA가 국무부에 이상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 한인들의 인적 사항을 제출한 데 대한 후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